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니까 한국의 식당일은 중국의 식당일에 대비가 안 되도록 강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또 일벌레다 보니까 오자마자 뭐 일주일 후부터는 제가 일하려 막 다녀서 식당에서 처음엔 그러시는 하는데 그날에 한 열흘 일하니까 이렇게 제가 해산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일을 하니까 허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그다음 애를 어린이집에 제가 남편이 낮에는 봐주니까 또 돈 벌려면 미친 것처럼 다녔죠. 그러니까 허리가 가부가 와가지고요. 밤에는 이제 그릇을 씻고 식당에, 낮에는 또 어디 정신집 가서 일하고 이렇게 막 풀로 일했거든요. 몸을 돌보니까 거기서 한번 허리가 삐끗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는 침 맞고 이렇게 해서 허리 좀 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리가 어쨌든 식당 일도 하면서 허리가 또 삐끗했는데 이게 한국은 식당에서 남자가 뭐 없다 보니까 뭐 무거운 김치도 혼자 버떡 들어야 이래야 되니까 이 제 허리가 거기서 1년 만에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때 제 또 아마 지금 보니까 그때 또 이제 디스크가 팍 좀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 허리 아픈 다음으로부터 한 1년을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저희 시아버지가 정형외과로 되게 잘 알려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정형외과에서 주사 맞으니까 너무 시큰듯이 나왔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제가 좋다고 막 일을 했거든요. 또 식당 일을 하지 말라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하지 말라는데 안 아프니까 막 아끼지 않고 걸으라는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5개월 만에 다시 허리가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또 와서 주사 맞으러 오니까 선생님이 운동을 안 하고 내 말을 안 들었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렇게 빠른 절주가 빨라지니까 겁이 덜컥 나서요. 그 다음부터 식당 일을 점점 줄이면서 미용도 배우면서 허리 때문에 완전히 또 더군다나 미용을 또 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허리 때문에 식당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또 직업을 바꾼 것도 있고 기본 또 허리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일을 많이 걷지는 않아요. 허리를 구부정할 거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그래도 끊어지게 아팠는데요. 제가 이게 가스 검침일을 2018년도에 알게 됐는데 2018년도 10월부터 가스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도 허리가 그때도 진짜 제약이었어요. 주사를 맞아 그때는 주사 맞아도 또 그냥 아프더라고요. 주사 맞았는데도 걷는 운동을 하는데 안 하니까요. 미용실에 손님이 오길 대기하니까 걸을 수가 없죠. 스트레치를 하는 정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스 회사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잖아요. 매일. 걷는데 처음에는 진짜 제가 거북이처럼 걸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 정도로 허리가 망가졌었는데요.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서 걸음을 걸으면서 허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이태원 그렇게 힘든 낭떠러지 그런데도 가서 일을 했는데 그래도 걸으니까 허리가 많이 낫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지금 너무 꼿꼿이 서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앉으면 또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스일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되면서 허리가 점점 주사를 맞는 이 시간이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아플 땐 좀 아프더라도 주사 조금 아프면 주사 맞고 걸으면 좀 낫고 그래서 가스 검침일을 한 것도 있고요. 이 가스 검침을 하면서 그래서 저의 성격도 맞고 허리에 더 도움됐고 해서 제가 그리고 또 시간이 프리하고 제 아들이 우리 가정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요. 이 가스 검침일을 제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혜리가 이렇게 계속 아팠었는데 이번에 허리를 그냥 어디다가 이번에 12월 초는 사실 제가 점검이 끝나서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많이 놀러만 다녔어요. 일도 안 하고 누구 와서 이래서 터졌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엉덩이 아래가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터지지 않아도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엉거리 아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수술을 하면 가능한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니까요. 이게 무작정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12월 초에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요. 막 그냥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뻐근하게 기분 나쁜 아픔이 있었는데 12월 13일 날에 열에 고열에 한 이틀을 시달렸습니다. 38도 넘어서 39도 거의 가게. 딱 이틀만 고열에 시달렸는데요. 이 코가 다 헐더라고요. 진짜. 코가 다 헐고 감기가 그냥 열 이틀만 났는데 감기가 코가 꽉 메고 그 코감기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독감은 아니더라고 검사했는데 약 받아다 월요일날에도 약 받아 먹고 이번에는 제가 희한하게 계속 금요일날 금요일마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이렇게 막 제가 저기 병 걸린 것도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약 받아왔어요. 집에 있는 약 먹고 일단 낫겠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병원에도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감기약을 대충 먹고 막 항생제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다가 또 금요일날에 아침에 누워 자고 깨놨는데 허리가 약간 느낌이 다리가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디스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배추 30포기 샀어요. 그 전에 배추 값이 너무 비싸서 못했거든요. 배추가 싸니까 배추를 30포기 김치하려고 샀죠. 저희 남편이 일요일날 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같이 남편이랑 같이 김치를 하고 교회를 간다. 월요일날에는 제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으로 저는 모든 걸 좀 계획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샀는데 그날 저녁부터 조금 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괜찮아. 토요일날 아침에 가서 처조리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프시 하는데 처조리하고 저희 집에 처조리하고 있는데 이 다리가 그때부터 더 심하게 땡겨가지고 거의 구급차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그 마침 11시니까 처절이 끊으니까 11시니까 막 정형외과 원래 다니던 병에 달려가 통증 클리닉 가서 마취 주사 맞았어요. 저는 여느 때좀 맞으면 괜찮겠거니 했거든요. 맞았고 집에 오는데도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누워서 자니까 좀 쉬고 한 3시간 누워있으니까 괜찮아서 두 번째 처조림을 또 4시에 또 가서 해서 배추 처조림은 처음에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소금을 물에도 뿌리게 눌러놓고 한 3-4시간 지나서 다시 배추 꺼지면 이제 배추가 좀 숭해지잖아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좀 타이트했던 배추가 이렇게 약간 널널하게 되면 그 사이로 소금을 좀 뿌려서 또 다시 두 번 처조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추는 처조리. 그것까지 겨우 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막 집에 들어와서 누워 쓰러졌는데 하룻밤 또 누워 자니까 또 아픈 게 좀 괜찮겠더라고. 그냥 누워서 밥도 못하고 뭐 대충 애들 먹이고 남편이 어떻게 애들 먹이고 그리고 일요일날에 아침에 그래도 좀 자신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친한 이제 저하고 친한 분들을 교회 분들한테 저 구원의 콜을 했죠. 이제 우리 두 분이 우리 이지연 언니와 오카 씨가 두말 없이 오케이 해서 와서 교회 설교 전에 와서 저하고 같이 도와서 저도 그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30포기를 묻혀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그거 넣으니까 신임이 탁 맺히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래서 교회 가지 말까 아프니까 가지 말까 하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까지 가서 장가도 하고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또 점심 식사 있어서까지 장가하고 집에까지 오는데 그때도 이미 벌써 그때가 이렇게 쩔기 시작했어요. 제가 뒷다리를 앞으로 숙인 게 아니고 뒤에로 몸이 떨어지다. 이 앞다리가 허벅지가 땡겨가지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짱딴지가 땡기면서 발바닥에 약간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밤에 전 너무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저 솔직히 이제 밤에 새벽. 그냥 느낌이 이 허벅지 아래 다리니까 이렇게 된 건 이건 디스크 터지면 이렇게 아프다는데 인터넷으로 한번 온라인에서 보니까 딱 제 증상하고 맞더라고요. 허벅지 다리가 아플 때 땡길 때 이거 쳐보니까 디스크 터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저희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런 척추가 무릎 이런 거는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알거든요. 제 성축 클리닉도 우리 시아버지가 이 병원을 좋은 병원 알려줘서 가서 그동안 한 7, 8년 잘 주사 맞으며 얼음에 허리를 썼는데요.
또 이번에도 우리 시아버지가 참 바른 병원이라고 저기 신당역 12번 출구 앞에 있어요. 그 병원을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소문났다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도 막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걸로 막 서로 이게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정보로 저는 원래 순천향대나 무슨 큰 병원에 어떻게 뭐 그런데 어떻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큰 병원에 가면 저 알잖아. 응급실에 가면은 검사 돈만 나오고. 안 되겠다 싶어서 척추병원 우리 시아버지가 물어볼까. 시아버지 이 병원 바로 저 신랑 차 타고 9시에 가서 엑스레이는 나오지도 않아요. 척추가 이게 그거 저기 이게 터진 거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 바로 MRI 찍어보니까 MRI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척추 제일 밑에 척추는 제일 밑에 척추 그거 제가 항상 왼쪽 허리가 아팠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저기 디스크가 골수물이 터져 나왔더라고. 꽃처럼 폈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 거는 터지진 않았는데 이만큼 불어났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터지기 직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밑에 것도 자르고 위에 것도 자른 김에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레이저로 땜질하면 재활을 잘하면 거의 수술하기 전처럼 허리 안 아플 때처럼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하시는 거. 근데 뭐 아파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이번에 너무 이게 허벅지 다리 막 그냥 누가 갈고리를 여서 이 허벅지를 막 긁어대는 것 같더라고. 막 생살을 째대는 것 같아. 누가 이게 밧줄 당기듯이 힘줄을 당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수술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했다.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할 선택이 기로에도 없고 네 원장님 당장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냥 잘라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도 진짜 너무 못 잤어요.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너무 아파서 밤에 이 수술을 제가 우리 작은 2번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에 대해서 좀 아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적어도 몇 시간은 못 일어나는 거야. 그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거 알아서 밤에 막 새벽에 12시 1시에 막 한밤중에 한 1시간 걸으니까 좀 걸으니까 조금 아픔이 걸을 때 좀 덜 찌증되고 일어나고 누울 때 좀 아프고 한데 그래도 좀 걸으니까 조금 낫는 것 같아서 밤에 막 1시간 걷고 허리 좀 운동시킨다 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동영상을 좀 찍었어. 나 지금 아픈 그거를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그 수술할 때 제왕절개 수술할 때까지는 크게 아픈 거 뭐 그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젊어서 그런가. 꼴딱 벗기고 이제 환자들 남자들 의사부 상견례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 꼴딱 벗기고 눕혀놓으니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지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척추다 보니까 아파서 또 수술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두려움 속에 제가 누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전날 저녁에도 월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진짜 그 두만강 건너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항상 저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항상 저를 위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를 응답해 주셔서 수술이 잘 돼서 제가 하나님의 노예로 제자로 하나님의 그 신자로 살 수 있게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제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하고 이제 또 이제 들어가는 실려가는 수술대 위에서도 또 기도하고 그래서 딱 수술실에서 12시 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눈 뜨니까 3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딱 차리니까 선생님들이 바로 정신 차리셨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병실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병실로 후송하겠습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눈물이 막 태나와서 막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냥 누구에 감사하는가 그냥 제 입에서 그냥 간증같이 감사합니다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데 애기처럼 그냥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그냥 앙앙앙 울면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 2분 살았더라고요. 이제 하반신인데 여기는 마취는 잠자는 마취만 해서 그런가 정신이 딱 깨니까 정신이 또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왔는데 이번에 또 그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지연 언니가 저희를 간병을 하루만 하기는 간병인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언니도 자기도 정심을 해야 되는데도 언니 간병 하루만 좀 해줘. 언니가 두말 없이 간병을 마쳤더라고요.
와줬어요. 여기서 제 수술하기 전에 와서 기다려주고. 근데 언니가 이제 왔니까 언니가 목소리 들리니까 또 막 눈물이 더 나서 엘베에서도 울고 막 그게 나와서도 언니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후송한 선생님들도 아니 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우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울지 마세요. 수술이 잘 됐어요. 저를 위로해 주는데 제가 진짜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제가 제왕절개 수술 2번을 하고 이 중국에서 이제 가스 중독에 걸려서 중국 군대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눈물 막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그게 저도 모르게 막 간증처럼 막 터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그렇게 확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막 다시 몸만 일어나서 걸으라면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막 날아갈 듯한 기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허리를 잘 수술하고 모든 분들이 걱정과 고마움 속에 기도 속에 이게 허리를 잘 수술해서 또 퇴원을 또 하루 먼저 앞당겨서 또 헬스 가서 소고기까지 먹으면서 제가 조금 일벌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벌레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찍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술을 잘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너무 허리를 막 생각 같은 걸을 수 있는데 조금 지금 이 왼발이 허벅지 다리는 이제 우리 북한에서 허벅지 다리를 쉰다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신다리라는 말을 하게 되네요. 사투리. 근데 한국은 허벅지라 그러죠. 그래서 허벅지가 당기는 거는 완전히 아픔이 멎었는데 제가 만 4일 만에 수술했더니 이 신경이 좀 죽었잖아요. 눌렸잖아요. 그 신경이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게 이게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수축이 되고 이게 근육이 빠져서 한 열흘 걷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이 됐나 해서 지금 걷는데 제가 좀 쩔룩거려요. 지팡이 안 짚고 저번에 가서 고지서를 돌렸잖아요. 4시간 동안. 그랬더니만 이 오른쪽 성한 오른쪽 다리 여기 골반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은 그냥 누워서 거의 밥도 뭐 잘 못할 정도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집도 안 거두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지금 구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성격이 막 다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다니면 이게 수술 어쨌든 몸을 째긴 거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눕지 않으면 서 있어야 돼서요. 책을 보거나 핸드폰 봤다가 그래서 저희 지금 일상은요 이렇게 커피는 좀 많이 못 마십니다. 오늘은 어쩌다 처음으로 믹스커피 보름만에 입에 되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TV, 뭐 유튜브 이게 저희 핸드폰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또 가끔 읽고 아프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상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TV도 보고 책도 읽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네요.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빨리 완쾌돼서 또 저희 일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스검침 일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정보예요. 누가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경험이거든요. 디스크를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에는 보니까 너무나도 허리 아프면 굳이 터질 때까지 터지고 때문에 약간 행차지 나발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미리 수술을 해서 끊어버리고 이제 치료를 해서 하는 게 수술하는 게 더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도 많은 걸 깨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냥 참지 마시고 주사 맞는 게 그냥 그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임시구급이지 MRI 찍어서 원인을 확실하게 찾고 저같이 구급이면 신경이 죽고 이런 게 더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점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병이 걸지를 누구도 몰라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주위에 좋은 병원, 내과나 이런 좋은 좀 병원, 전문 병원, 그다음 뼈에 대한 척추뼈 이런 좋은 병원은 젊은 분들도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병원은 참고로 한두 개씩 알아두고 계시는 게 생활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가발순 쫄랑아줌 이쁜 컨셉 어떠셨나요? 댓글로 구독, 좋아요, 구독, 짜잔!